한 비군이 수행승의 개송. 아,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 무엇이 나란 말인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이 개송을 짓기 전에는 산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 산길을 가다 보면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길, 바위 등 장애물이 많은 곳, 낙엽이 많이 쌓인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길을 발견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었다. 이 개송을 지은 후에는 평탄한 길을 가는 것과 같았다. 법의 눈이 맑아지면 고속도로처럼 평평하고 직선으로 쭉 뻗은 탁 트여 장애물이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였다. 니까야에서도 부처님의 사성제 법문을 들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법의 눈이 맑아졌다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장애물이란 수행하는 과정에서 색성향 미촉법의 6경계에서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꾸지람, 비방, 욕설을 듣거나 반항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을 만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 등이다. 그동안 이러한 장애들을 지혜와 자비와 인욕의 힘으로 극복해왔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것은 정신물질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것은 정신물질이 조건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다. 무엇이 나란 말인가? 이것은 오직 정신물질만이 있을 뿐 그 가운데 나가 없음을 아는 지혜이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아야 이것은 정신물질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이것은 정신물질을 좋아하지 않고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개송은 이와 같이 앞으로 가야 할 수행의 길을 환히 보게 된 감흥을 표현한 개송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 볼 자료는요. 한 비구니 수행승이 남긴 아주 짧은 시, 개송 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시 한 편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의 경험을 담은 일종의 마음지도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간결한 글귀 속에 담긴 그 심오한 의미를 하나씩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 무엇이 나란 말인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정말 짧은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죠. 맞아요. 이 개송을 쓴 분이 직접 이야기하기를 이 시를 짓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완전히요. 네. 마치 혼란스럽게 헤매던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는 고속도로에 들어선 기분이었다고요. 와, 산길에서 고속도로라니? 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전환의 순간을 이 개송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비유만 들어도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 와닿는데요. 그럼 이 개송이 탄생하기 전에 그 산길, 과연 어떤 길이었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저자가 개송을 짓기 전의 삶을 산길을 걷는 것에 비유해요. 네, 그렇죠. 막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바위 같은 장애물도 많고요. 특히 낙엽이 잔뜩 쌓인 곳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다시 길을 찾기를 반복했다고 하죠. 이게 꼭 우리 일상 같지 않아요? 매일 무언가에 부딪히고 잠깐 방향을 잃었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장애물이 정확히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냥 길에 놓인 돌멩이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저자는 수행 과정에서 마주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장애물이라고 불렀어요. 자료에 4가지가 명확히 나오는데요. 네네. 첫째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둘째는 마음에 거슬리는 꾸지람이나 비방, 욕설을 듣는 것.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그쵸. 셋째는 반항하거나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넷째는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 와, 이 모든 게 바로 길을 가로막는 바위이자 길을 잃게 만드는 쌓인 낙엽이었던 셈이죠. 이건 뭐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힘든 일 리스트잖아요. 직장 상사, 악플, 까다로운 고객, 풀리지 않는 문제. 맞아요.
정말 누구에게나 있는 장애물들이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이 장애물들을 그냥 피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그리고 인욕의 힘으로 극복해왔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출발점이에요. 장애물을 나를 괴롭히는 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을 기를 수 있는 일종의 훈련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훈련도고요. 네,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비심을 연습하고 거친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 즉 인용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물과 씨름하면서 내공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으면서 다리 근육이 단련된 것과 같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단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 개송을 짓게 되자 눈앞의 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고속도로로요? 네, 평탄한 길, 심지어 고속도로 같았다고 표현하죠. 평평하고 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시야가 탁 트여서 더 이상 장애물이 없는 길.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대목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요? 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이 너무나 환하게 보이니까 더는 헤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막막함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에요. 그 상태를 저자는 법의 눈이 맑아졌다고 표현했죠. 이게 그냥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한 말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용어인가요?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건 2500년 전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아주 클래식한 표현이에요. 정말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언가 핵심을 딱 깨우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게 법의 눈이 열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분도 그냥 기분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어떤 보편적인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법의 눈이 맑아졌다는 건 뭐랄까, 세상을 보는 운영체제, OS가 완전히 업데이트됐다는 뜻이에요. OS가 업데이트됐다. 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렌즈로 세상과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이 바로 이 개송에 압축되어 있는 거고요. 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럼 이제 그 새로운 OS, 그 법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개송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죠. 네, 좋네요. 다행히 저자가 각 구절에 대한 해설을 직접 남겨줘서 우리가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볼 수 있겠어요. 첫 구절, 바람처럼 왔다가. 여기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정신과 물질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에요. 정신과 물질이라니 좀 철학적인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딱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네. 물질은 우리의 몸, 즉 살, 뼈, 피처럼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고요. 정신은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 의시처럼 형태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작용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그냥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 몸과 마음이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걸 요즘 시대에 맞게 비유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소셜미디어의 실시간 트렌드 같은 거예요. 실시간 트렌드요? 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어떤 특정 사건, 알고리즘, 이런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질 때 어떤 키워드가 확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트렌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죠. 저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와 같다고 본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조건, 음식이라는 조건, 지식과 경험이라는 조건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나라는 현상이 잠시 생겨났다는 거죠. 실시간 트렌드 비유 정말 확 와닿는데요.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럼 바로 다음 구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건 반대로 정신과 물질이 조건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네, 트렌드를 만들어냈던 조건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건의 화제성이 사라지면 그 트렌드가 순위에서 밀려나고 결국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몸과 마음을 생겨나게 했던 조건들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이 나라는 현상 역시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는 바람이 없듯이 영원한 나도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내 몸과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잠시 만들어낸 현상이고 그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나니
이 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질문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와요. 네. 무엇이 나란 말인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이 현상 속에서 대체 불변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있긴 있냐는 질문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여기에 대한 저자의 답은 오직 정신과 물질만이 있을 뿐 그 가운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음을 아는 지혜예요. 이게 바로 법의 눈으로 본 세상의 핵심이에요. 솔직히 이 대목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의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를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나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제 모든 경험이 내가 했다고 증명하는 것 같고요. 네네. 이 통찰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나라는 감각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마치 강물을 보는 것과 같아요. 강물이요? 네, 우리는 어제 봤던 그 강을 오늘도 같은 한강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사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단 한 방울도 같지 않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불교에서는 이걸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요. 일상생활을 위해 편의상 부르는 개념적인 나는 분명히 있죠. 어제 숙제한 나와 오늘 학교 가는 나는 연결되어야 하니까요. 네. 하지만 그 흐름을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고정불변하는 통제자로서의 나라는 실체는 없고 매 순간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법의 눈인 셈이죠. 강물 비유를 들으니 조금 더 이해가 되네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연속적인 흐름으로서의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아야 로 이어지는군요.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뜻 같아요. 자료에서도 정신과 물질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어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꿰뚫어본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들려요. 네, 여기서부터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 즉 수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천. 머리로 나는 변하는 존재야 라고 아는 것과 내 안에서 실제로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불쑥 솟아올랐다가 일어남, 어떤 생각과 만나 더 터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스르르 힘을 잃고 사라지는지 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죠. 마치 제3자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 보듯이 지켜보는 느낌일까요? 비슷해요. 중요한 건 거기에 이건 내 화야 라거나 이 나쁜 감정을 없애야 해 라고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화라는 정신현상이 이런 조건 속에서 생겨났다가 이제 힘이 빠져 사라지고 있구나 하고 그 현상 자체의 생멸을 꿰뚫어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을 하나의 데이터처럼 관찰할 수 있게 돼요. 꿰뚫어본다는 건 바로 그런 통찰의 힘을 의미해요. 그렇군요. 이 모든 과정, 즉 내가 조건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알고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꿰뚫어 보는 것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그게 마지막 구절이죠. 네, 바로 마지막 구절.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저자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정신과 물질을 좋아하지 않고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어요. 괴로움의 소멸이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직결되는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던 장애물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비방할 때 왜 괴로울까요? 나를 공격하니까요. 그렇죠. 나라는 아재 소중하고 영원할 것 같은 존재가 부당하게 공격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나라는 실체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만약 그 비방의 말을 듣는 순간, 불쾌한 소리, 물질이 귀로 들어와서 불쾌한 감정, 정신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었구나. 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겠지? 하고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를 지켜야 한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할 틈이 없겠네요. 그냥 하나의 현장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 또는 내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집착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비방하는 말도 그로 인해 일어난 감정도 심지어 나라는 생각조차도 모두 바람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현상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괴로움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저자가 발견한 장애물 없는 평탄한 길, 그 고속도로의 본질인 셈이죠. 더 이상 길 위에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 거군요. 그렇죠.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일 뿐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한 비구니 스님의 짧은 개송을 따라가 보니 혼란스러운 산길에서
명확한 고속도로로 나아가는 그 인식의 대전환이 어떤 건지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네. 결국 핵심은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 그 렌즈의 결체였군요. 나라는 고정된 주인공이 온갖 장애물을 만나는 드라마에서 그저 수많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의 흐름을 관찰하는 다큐멘터리로 장르가 바뀐 느낌이에요. 와, 아주 멋진 비유네요. 그래서 이 개송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유를 담은 시가 아니에요. 저자가 직접 체험하고 그 벅찬 감흥을 터뜨린 생생한 기록이죠. 아, 자료의 마지막 문장처럼 앞으로 가야 할 수행의 길이 환히 보이게 된 그 감흥을 표현한 개송인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겠다 하는 그 벅찬 순간의 감동과 확신이 이 짧은 글귀 안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자는 싫어하는 사람, 거슬리는 말,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을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물이 있나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특정한 상황이든, 혹은 내면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떤 감정일 수도 있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그 장애물을 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보는 대신에 그저 어떤 조건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질 정신적, 물질적 현상이라는 다큐멘터리의 한 컷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장애물을 대하는 내 마음에 어떤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